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돼 산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돌파 감염이라서 걱정이 더 큰데요. 천안의 마을 집단 감염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누적 확진자 300명을 넘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 지난 23일 이곳 종사자 한 명이 확진된 뒤 진행된 병원 종사자와 산모, 신생아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산모 1명과 신생아 2명, 종사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 자녀가 최초 확진된 뒤 산후조리원으로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종사자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들은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감염 증상 없이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는 종사자와 산모, 신생아 등 69명이 있었고 종사자를 제외하고 음성이 나온 산모와 신생아 24명은 1인실에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숨진 데 이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까지 일어나자 지역 맘카페 등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는 24분의 산모와 신생아는 코호트 형식으로 해서 격리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자라든가 이용객의 어떤 면회 없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는 식당 조리사가 확진되면서 종사자와 수용자 등 3,200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예정됐던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모두 미뤄졌습니다. 천안의 종교마을 집단 감염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교회가 위치한 마을에서만 신도 290여 명이 확진됐으며 인근 아산을 비롯해 대전과 서울, 공주,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2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확진자 중엔 아산시 공무원도 포함돼 해당 부서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신도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와 함께 3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목회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모 교회 목사 57살 A씨는 지난 4월 확진된 교인의 동선 파악을 위해 찾아온 역학조사관에게 이 교인이 참여한 교회 모임을 숨기고 평일 예배 등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N차까지 31명이 감염됐는데 재판부는 거짓 진술로 방역을 방해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례 제정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조례안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이념교육과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넷, 반대 1표로 가결시킨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교육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절차와 참여 방식,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없는 노동이나 연대 등의 가치를 편향되게 주입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조례로 이념 교육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고 다원화를 이해하는 시민적 관용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일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굳이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편향된 그러한 교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여기가 북한이냐며 5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며 반대와 철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누구나 학교를 벗어나면 노동을 한다며 연대 환경 평화도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데 왜 편향된 이념 교육이냐며 반박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모두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교 내에서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배우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민주적 경험을 해서 나와서는 진짜 이 사회의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환입니다.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을 놓고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1980년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목회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69살 김규봉 목사의 개헌법 등 위반죄 재심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려는 행위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1980년 군사정권에 동조하는 교수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학생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 기록을 살핀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실시간 교통 수요를 파악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세종에서 공개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을 확 줄인 편의성과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비하는 안전성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율주행버스를 호출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승차 희망 시간을 선택하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기존 노선 버스는 10분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자율주행버스는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1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승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간 경로 변경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택시처럼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세종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버스는 대형 버스 3대, 중소형 버스 5대로 대형 버스가 BRT 노선인 세종고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부청사 북주까지 약 4.8km 구간을 달리고 중형 버스가 국책연구단지까지 약 4.5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안개는 물론 공사와 사고 구간 등 돌발 상황까지 대처하며 운행이 가능한데 자율주행 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관제센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증 구간에는 CCTV와 레이더 등이 설치돼 있어 도로 정보와 위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로 상황을 감지해 자율주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했기 때문에 안전한 협력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반의 인프라, 교통관제센터가 있다고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기존 정기 노선 대비 통행 시간이 20에서 36% 줄고 안전성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세종시내 정식 운행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4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서산과 당진, 예산 등에서 파업에 돌입했고 대전에서도 150여 명이 참여해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자치단체에선 다만 파업 기간이 단기간이고 8톤 이상 화물기사들의 자가용 운송을 허락하는 등 비상대책을 세워 큰 혼란은 없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 운임 인상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낙인 때문에 올해 대전시의 3만 4천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대형 단지들의 분양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생각보다 구멍이 커질 전망인데요. 특히 분양 연기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실수요자들에게는 가격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현재 특파기 공사가 한창인 1,500여 가구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 이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고분양가 심사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합 측은 분양가 산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연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올해 대전권에서 분양 예정했던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첫 분양입니다. 조합에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신청한 가격과 허그에서 심사해서 나오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는 저희들 일정대로 분양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관심단지인 용문 1, 2, 3구역과 탄방 1구역은 분양가 책정 문제로 내년 하반기로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분양과 임대 1,800가구 규모의 도안 2-3지구도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형 단지들의 분양이 미뤄지면서 올해 대전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공급만 3만여 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분양 8,500가구, 임대 3,900가구를 합쳐 12,500여 가구로 40%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단독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7,000가구로 당초 계획의 2배 가까이 늘면서 연말까지 공급량이 2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지만 올해 전체 3만 4천 가구 계획의 58.9%에 불과합니다. 당초 목표인 3만 4천회에는 미달이 되나 2만 호의 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은 올해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분양 연기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자들에겐 유리하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겐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표적 공예시설인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해 유럽의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인데요. 발상의 전환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한 해 500만 명이 찾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 중인 충남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템즈 강변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굴뚝. 우중충한 런던의 하늘로 내뿜는 건 검은 매연이 아니라 예술이 발산한 열기입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1980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 20년간 방치되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대 미술관을 개관합니다. 99m의 굴뚝과 붉은 벽돌 외벽, 천정과 기둥 등 골조는 남기는 대신 실내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발전소가 바뀐 곳에서는 기존 미술관의 엄숙함과 귀족적인 분위기가 사라졌고 그 결과 한 해 500만이 찾는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 명소로 자리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미술관이 된 거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미술관의 이미지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볼거리도 많고 위치도 좋아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전시도 차별화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연상되는 장소이니만큼 풍경과 인물 같은 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4개의 주제로 20세기 이후 작품만 전시했고 현대 미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지난 1980년대 폐쇄된 또 다른 발전소는 쇼핑과 문화, 실내 공원으로 개조돼 8년째 운영 중입니다. 역시 외형은 그대로 살렸고 건물은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탄소 제로를 지향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폐재자라든가 이런 그 탄소 제로 건축물이 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충남 서해안에서는 현재 보령화력 1, 2호기 등 화력발전 12기가 폐쇄됐거나 10년 내 가동 중단 예정이며 근대화의 상징이던 장항제련소도 문을 닫고 재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완벽한 재탄생에 성공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보령화력과 장항제련소의 재활용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아산시 인구가 기업 유치에 힘입어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아산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5만 685명으로 배방읍이 전체 23.6%인 8만 2,8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원 신규 투자 결정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44개사에서 3억 1천만 달러 투자 유치, 12,000명의 신규 고용이 효과를 본 걸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세종에 이어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비슷한 0.16%의 상승률을 보였고 충남은 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8%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7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돼 온 세종은 0.21%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9%포인트 커졌고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0.02%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가 방역 권고를 어기고 주민들과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6일 태안군 이장 1명이 확진됐는데 가군수가 확진된 이장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가격리하라는 방역 권고를 어기고 행사장을 다니며 주민들과 접촉했다며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